안녕하세요. 행복지킴이 선영입니다. 오늘은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달라지는 제도를 정부에서 책자로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소세, 개별 소비세, 개별 소비세 인하 30%를 축소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에서 3.5%로 이제 축소되죠. 작년에는 3.5%였는데 최근에 1, 2월 달에 5% 정도로 늘어났었죠. 그래서 이제 3.5%로 한도를 줄인다, 축소한다라고 하면 되고요. 그런데 금액 자체가 감면 한도가 100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고가 승용차 구입할 때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한도는 줄었지만 5%에서 3.5% 줄었지만 금액이 100만 원에서 143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고가 승용차 구입할 때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기간은 7월부터 7월 1일부터 연말 12월 말까지 30% 인하한다. 그래서 승용차를 구매할 때 개소세가 30%로 축소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면 한도는 그 대신 늘어나기 때문에 고가 승용차를 구입할 때는 혜택이 좀 더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묵시적으로 아무 말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죠. 보통 계약 기간이 2년인데 2년 동안 이제 한 달 전에 임차인 같은 경우는 한 달 전에 이제 나가겠다라고 통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원래는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묵시적인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해야 될 때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주세요 라고 할 때, 그러니까 묵시적 갱신을 하지 않겠다 라고 할 때는 1개월이 아니라 2개월로 늘어난 거, 요걸 알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저소득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3.3% 소득세 떼는 근로자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융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의 한도가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수고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같은 경우에 9개 직종에서 14개 직종으로 확대되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소득 노동자나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주는 근로자 생활 안정자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가 예전에 특수형태 근로자가 9개 직종만 해당이 됐었어요. 근데 그게 14개 직종으로 범위가 넓혀졌고, 그리고 금액도 2천에서 3천으로 증액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고용보험이 가입이 안 됐었죠. 근데 12월 10일, 올해 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인이 실직을 했을 때 실업급여 요건이 되면 고용보험을 통해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출산 전후 급여 같은 것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종사자들은 이제 고용보험 대상이 12월 10일부터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보이스피싱, 그리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건들은 너무 많고, 그리고 형태도 다양하고, 그리고 안 좋은 형태들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처벌이 하는 피해자들이 엄청 많으시죠. 그래서 그 처벌도 강화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이제 성에 관해서 착취하는 물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이 강화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관한 처벌이 현행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징역 5년, 벌금 3천만 원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대포통장에 대한 징역이나 벌금 규정도 강화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자는 1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요즘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판매하거나 배포하거나 소지하거나 이제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라는 거를 이제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광고나 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을 광고하거나 소개하는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동 청소년 성에 관련된 규정들이 강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의 제작, 판매, 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하면 신고 보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보시면 신고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뿌리 뽑히도록 전부 다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사업이 상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요. 무료 접종 대상자도 13세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모나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가 되는데 중위소득 100%에서 120%로 이제 확대가 되고요. 그러면 23,000여 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나 신생아의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120%까지 확대되었다. 그래서 23,000여 명이 더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인증서 많이들 사용하시죠. 이 제도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이나 사설 인증서 구별 없이 모두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민번호 뒷자리에서 2든 1이든 3이든 4든 이런 성별을 나타내는 걸 제외하는 게 다 지역번호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번호를 없앤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걸로 보였죠. 지역성도 탈피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도 강화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번호에 지역번호 없애는 규정이 들어왔고요. 제도가 새로 생겼고요. 그리고 10월부터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현장조사, 응급조치 등 관련 조치를 지자체 소속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수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아동학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제 10월 달부터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그러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그 다음 처벌도 할 수 있게 강하겠다는 거죠. 공무원들이 한다는 거는. 그래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 진술,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가 있고, 그리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아동학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착취물도 문제지만 아동학대에 대한 어떤 내용들도 사건 사고가 많은 관계로 이런 제도들이 보완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제 달라지는 제도들의 책자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정리해 봤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1000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고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